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휴를 보냈던 지난주 무역 협상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그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혼조세로 보합권 내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말 사이 미중 그래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된 듯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아직 그 세부 사항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들뜨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그래도 양국이 말하는 이 톤은, 뉘앙스는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일단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리뷰를 해보시죠. 금요일 시장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대기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공식 브리핑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First, I want to thank our Swiss host. The Swiss government has been very kind in providing us this wonderful venue. And I think that led to a great deal of the productivity we've seen. We will be giving details tomorrow,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We had the Vice Premier, 2 Vice Ministers who were integrally involved, Ambassador Jameson and myself, and I spoke to President Trump, as did Ambassador Jameson last night. And he is fully informed of what is going on. So there will be a complete briefing tomorrow morning. I will turn it over to the ambassador.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 중국 측에서도 의견 차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런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2일인 월요일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그 내용에 따라 증시가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주 반등한 덕분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둘 다 200일 이평선 바로 아래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미중 협상 디테일을 소화하면서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오게 될 경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무역 협상 낙관론이 커지면서 리스크 테이킹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10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도지코인이 일주일간 40% 넘게 폭등하는 등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일부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Buy the expectation, sell the fac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에 많이 올랐으니까 팩트에 팔아라라는 이야기 인데요. 이제 원래 시장은 이슈가 터지기 전에 기대감에 많이 오르거나 혹은 어떤 우려감에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면 4월 9일 저점 대비했을 때 16%나 반등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6%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 반등에는 협상 성공, 관세 인하라는 재료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에 증시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진짜 상승은 연준 풋,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 이후에 나타날 수 있겠다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봅니다. 이날 엔비디아 0.6% 하락했습니다. 대중 수출 규정에 맞춘 새로운 칩을 2달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었고요. 테슬라는 6개월간 급락을 이어오다가 이날 주가가 4.7%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 곡선을 쭉 그려가고 있고요. 이날 장중 한때에는 8%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업종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약가 인하 발표를 앞두고 하락한 건데 이 의약품 관세가 월요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날 증시 충격이 또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확인해 봅니다. 테슬라가 왜 올랐는가? 최근 계속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재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머스크가 도지에서 롤을 줄이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복귀를 한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이죠. 로보택시 출시를 앞둔 기대감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200일 이평선을 넘기면서 기관 자금이 이날 들어왔다라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세한 종가 상황을 보신다면 이날 4.7% 반등을 하면서 이제 $300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이건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이 구글이 개인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라는 혐의로 텍사스주로부터 소송을 받은 그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2조 원가량을 배상하겠다 이런 결정이 들려왔습니다. 단일 주 정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합의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편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승 특징주로는 이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칩테크와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플레어, 특히 리프트가 28%나 급등했었는데 지난번에 경쟁사인 우버의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그래도 자사주 매입 확대 발표를 해준 점이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고요. 하락 특징주로는 글로버스 메디칼, 여행 관련주인 익스피디아,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죠. 어펌 홀딩스.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끌어내보자면 가이던스가 부진했다라는 데에 이 주가 하락의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경제지표로는 화요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물가 지표인데 다만 90일 유예가 여전히 적용 중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아직 크지는 않을 거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목요일에는 PPI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수입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PPI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차를 두고 CPI로 전이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같은 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했던 얘기를 아마도 반복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으로는 월마트, 미국의 소비 흐름의 가늠자로 여겨지고요. 그 밖에는 월요일 리게티와 뉴스케일 파워, 화요일 오클로, 수요일 시스코, 목요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주말 사이 관세 관련해서 많은 협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대로 미중 간의 협상 내용 12일에 현지 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표와 함께 중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 내놓고 있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5일에 튀르키예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강력하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발언을 내놨죠.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10% 기본 관세는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켰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7월 안에는, 특히 7월 중순까지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상원에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한도를 좀 늘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디폴트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 그 추이는 좀 자세하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약세, 달러의 약간 불안한 흐름은 아직까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은 달러 약세 속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대 반등하면서 금요일장 마쳤고요. WTI 원유 선물도 60달러 선 아래쪽에서 횡보하던 모습을 벗어나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들 대신에 오늘은 좀 S&P 500 기업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를 한 만큼 어닝콜에서 어떤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어닝콜의 핫토픽 단연 관세였는데요. 350개 이상 기업의 어닝콜에 관세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촉발한 AI 붐 이후에 AI에 대한 언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AI에 대한 언급은 이번 어닝콜에서는 200건 미만으로 등장을 했고요. 관세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어닝콜 안에서 관세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했던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베이 CEO 제이미 야너네이, 관세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수입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함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내놨고요. 일라이 릴리의 CEO 앞서서 체리 앵커가 전해주었듯이 최근에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 거기다가 관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 내의 종목들이 눌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릭스 CEO는 국내 투자를 늘리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 자체는 지지를 하는데 지금 관세가 정확한 방법이 맞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P 500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 선이 1개월을 기준으로 한 단기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정 색깔 선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장기 변동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4월에는 단기 옵션의 수혜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하락 기간 동안에는 장기 변동성에 대한 반응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분석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S&P 500의 단기와 장기 변동성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가? 바클레이즈와 옵션 매트릭스의 옵션 전략 제안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풋 프리미엄이 2.4%가량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리스크 회피 비용이 다시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리스크 해소는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클레이즈 옵션 매트릭스의 의견이고요. 포트폴리오 방어를 위한 옵션 전략의 유지를 좀 권장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소식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1일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은 전날 10시간에 이어 이날도 수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 종료 뒤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는 생산적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 우리는 12일 오전에 자세하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허리펑 부총리의 발언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뤘다. 12일 정식 기자회견하겠다. 이런 표면적인 내용을 밝혔고요. USTR 대표, 미중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무드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발언은 살짝 좀 뉘앙스가 다르게도 느껴지거든요.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양측이 그래도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에 어떠한 쟁점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4월에 20%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의 대미 수출 그래프를 봤을 때 조금 마음이 급한 쪽은 중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쟁점, 펜타닐 협력을 대화하면서 재개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유예 포인트가 이번 12일 발표에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요한 쟁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 협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이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IB들의 평가가 있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향후 일정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짚고 가시죠. 자, 이렇게 12일 공동성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쟁점을 좀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이번 주 안에 대기하고 있는 주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물가 지표입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언급들을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전하고 있고 물가가 4월부터는 치솟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코어 CPI의 가속화 추정된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CPI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코어 CPI가 3월에 0.1% 상승했고 4월에는 0.3% 좀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정치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가 지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와 함께 주말 사이에 연준 안에서도 많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 미국 경제가 연초의 예상보다 회복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 내놓았고요. 토마스 바킨 총재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이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선택을 좀 지지하는 이런 지탱하는 발언들을 함께 내놓기도 했죠. 앞으로 연준의 고심이 이런 관세, 무역 협상 안에서 더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사 협상은 오픈 AI는 향후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죠. 일단 오픈 AI가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자체로도 빅뉴스처럼 느껴집니다. 오픈 AI가 향후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권을 보호해달라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요 보도 내용들이고요. 무엇보다 쟁점은 오픈 AI가 새 공익법인을 만드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가져가게 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 이후에도 오픈 AI가 개발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달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지금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2025년 초반부터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AI 클라우드 캐펙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고요. AI 캐펙스 전망도 2025년 한 해 동안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내년이 되면 4%가량의 좀 둔화세를 보이긴 할 것이나 여전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어닝콜에서 2025년의 캐펙스를 재확인했고요. 메타는 오히려 캐펙스를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 확장 계속된다라고 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도 모델은 6개월마다 2배 규모로 계속해서 벤치마크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파생 제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시장의 보급도를 살펴봤을 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확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주요 AI 투자 추천으로는 최우수 기업,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2군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AMD와 마벨 테크놀로지에 꼽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